반갑습니다. 안상현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가끔 댓글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 주식 팔았나요? 매도했나요? 아직도 보유 중이신가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팔았느냐 그것이 궁금하신 듯 합니다. 아직 저는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아야 될 이유가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전량 보유 중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렇게 갭 차이를 통해서 사고 파는 전략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거는 하고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매도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삼성전자 주식으로 저도 이렇게 주식 초보일 때는 삼성전자 주식 위주로 사다가 미국 ETF를 알게 돼서 미국 ETF까지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비중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비중을 고려해서 매수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비율을 어느 정도 제가 고려를 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보여드리는 이미지를 보시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2022년도 우리가 전체 수출액이 6,839억 달러인데요. 그 전체 수출액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1,098억 달러로 16.1%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이 성장하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미국 주식은 하락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하락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져서 미국 주식이 상승하면 한국 주식은 조금 상승하는 편입니다.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졌다가 회복되면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더라고요. 한국 주식은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이런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가면서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이 한국 주식 투자자들의 문화와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문화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면 한국 주식의 어떤 특징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은 거래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때 매도 세율이 있죠. 한 0.23%인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매도를 하면 23,000원, 3만 원 좀 안 되는 비용을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 때 그런 약간의 세금이 붙죠. 대신 좋은 점은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를 하더라도 이 거래 차익금,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1,000만 원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거래세는 내지만 양도소득세는 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얼마를 벌든 거래세만 받을게 라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이익이 되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잦은 거래가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사고팔기를 잘하는 장사꾼과 같은 기질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자라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산가입니다. 사고 파는 걸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파는 것을 하더라도 그 돈을 어딘가에 자산으로 계속 묶어두는 걸 잘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사고 파는 어떤 어, 패턴으로만 거래를 하는 분들이 결국은 부자가 될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9번 사고 팔기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10번째 망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문화가 한국 주식 시장에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대부분이 단기 투자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장기 투자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배당도 지급이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그 미국 주식은 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고 파는 거는 신경 쓰지 않을게. 다만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라.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고 파는 걸 통해서 이제 이익이 생길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차라리 오래 가지고 가는 분위기, 주식을 소유하면서 배당을 받는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한국 주식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의 성향이 만들어지고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 성향이 만들어지는 이런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함께 보유하는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여드리는 그림은 10년 단위로 미국과 한국 증시의 이 등락률을 비교한 겁니다. 1980년대 10년 동안은 한국이 596%로 성적이 좋았죠. 반면에 미국은 절반도 안 되는 227%였습니다. 10년이 지나서 1990년대에는 한국은 마이너스 28%밖에 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316%라는 좋은 성적을 올렸죠. 다시 10년이 지나서 2000년대에는 한국은 306%, 미국은 반대로 마이너스 5%가 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0년대에는 한국은 35% 성장이 멈췄지만 미국은 188% 성장을 기록했죠. 지금 현재 우리는 2023년 5월 12일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대가 지금 우리가 과정을 겪고 있는 셈인데요. 작년까지만 해서 상승률을 비교한다면 미국이 더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이제 앞으로 남은 2020년대 중반기, 중반, 후반에는 어느 시장이 더 좋을까라고 예측을 해 본다면 뭐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과거의 패턴상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해 보게 되냐? 한국 주식이 상승장일 때 그 수익금으로 저평가된 미국 주식을 사고 그리고 미국 주식이 상승장일 때 그 수익금으로 저평가된 한국 주식을 사는 일종의 리밸런싱 효과를 거둘 수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경향신문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국내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25%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이지만 미국이 10%가량 더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올해 2023년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어디가 더 나을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 24년, 25년 이렇게 2020년대 이 10년 동안에는 과연 어느 시장의 주식이 더 좋을지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어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자면 제가 한국 주식으로 대표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를 했고 현재는 미국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니까요. 뭐 결국은 한국 주식이지만 미국 상장 회사들이니까 미국 주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체적인 비율이라는 것은 뭐 각자 선택할 몫이겠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결국 팔지 않고 가져가는 이유는 향후 10년 한국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